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오늘은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리에 있는 물건 종별 대지 경매 물건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대지가 경매에 나왔는데 건물은 매각 제외이고 토지만 매각이라고 합니다. 건물이 있는데 건물은 빼고 토지만 매각한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토지를 낙찰받았을 때 그 건물이 법정지상권이 성립해버리면 낭패다, 그죠?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 돈 줘가지고는 좋은 땅을 매수를 했는데 내가 사용도 못하고, 받아봤자 지료 정도? 그저 그 정도만 받으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물건을 찾든지, 그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물건 어떠한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매각기일은 12월 13일이라고 합니다. 제주지방법원 본원에 2020 타경에 23792 됩니다. 자, 물건 종별 대지이고 토지 면적은 361.19평, 건물은 매각 제외, 토지만 매각. 감정가 6억 200선이고요. 그럼 4억 3,200선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사진에 보는 이 건물들이 그래서 지금 있다고 하는데 땅만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뭐부터 봐야 되냐면은 등기부부터 우선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첫 번째, 지금 현재 토지 소유주와 건물 소유주가 동일인가? 그죠? 자, 그런데 지금 딱 봤는데 명의가 말입니다. 토지 소유주와 건물 소유주가 동일하지 않다. 그러면은 법정지상권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런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을 따질 게 아니고 우리가 차지권을 살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 보니까 토지 등기부의 소유주 오모씨, 건물 소유주 역시 오모씨 동일합니다. 자, 동일해요. 자, 그러면 그 토지 등기부상에 최초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냐라는 거죠. 그걸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2016년 10월 10일 날 땅을 샀어요. 그리고 그날 그죠? 토지 이제 매수해서 등기하는 날 동일한 날짜에 바로 근저당 설정이 됩니다. 하모 씨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은 모양입니다. 땅을 가지고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근저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6년 10월 10일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2016년 10월 10일 날 그죠? 자, 이 건물이 그래서 여기 소유권 보존은 2019년 2월달 되어 있는데 건물이 있잖아. 딱 보면은 아닐 것 같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신경을 쓰는 건 뭐냐면은 옛날부터 있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지연이 됐다가 건물이 있긴 있었다. 그래서 소유권 보존만 늦어졌을 뿐이다.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또 뭐냐면은 법정지상권 같은 경우에 무허가 건물 등기가 없다 하더라도 성립을 합니다. 등기 여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 건물이 있었느냐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우리 지도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0월 10일입니다. 최초 근저당이. 자, 한번 보죠. 지금 제가 지도를 이렇게 로드뷰를 열어놨어요. 로드뷰 네이버 지도에서 로드뷰를 열었는데 지금 현재 보는 그러니까 여기 보이고 이런 건물이 있고 또 단층짜리 조그만 게 6평짜리가 있나 본데 그건 제가 로드뷰로는 보이지는 않아요. 여튼 지금 이런 건물이 지금 보시는 이 시점이 2020년 5월입니다. 2020년 5월의 로드뷰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한번 2019년, 요거는 2019년 2월입니다. 그때 최초 그러니까 보존 등기 됐었죠. 그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건물이 있죠.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2016년 12월입니다. 없어요. 이거는 이제 이 집이 아니에요. 그 뒤에 다른 그 인접한 땅에 있는 건물입니다. 자, 지금 현재를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건물이 없는 겁니다. 아까 토지에서의 최초 근저당이 2016년 10월이었어요. 지금 2016년 12월에 없습니다. 2달 뒤에 없어요. 2달 뒤에 없는데 과연 두 달 전에 건물이 어떻게 해요? 있을 수가 없겠죠. 2016년 12월이 더 뒤인데. 그렇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확인할게요. 토지 등기부에서 최초 근저당이 2016년 10월 10일입니다. 자, 이때 건물이 있었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2016년 12월인데 지금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없고, 그 다음에 2019년 이때 2월 달은 당연히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로드뷰로 봐서는 뭐냐면은 그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일단 그렇습니다. 로드뷰로 볼 때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닫고요. 그러면 우리가 자세히 한번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각 토지 건물 한번 현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토지에서 361.19평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가 5억 6,600선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니까 지금 조경수, 이렇게 뭐, 이렇게 정원도 이뻐요. 그래서 조경수 이제 나무 값이 3,200 얼마. 그리고 연못도 두 군데가 있나 봅니다. 400만원. 그래서 여기까지는 포함이 돼 있어요. 여기까지는. 그죠? 매각하는 게 땅에 나무와 연못이 있는데 이것은 포함이다. 낙찰받은 우리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주택들이 있습니다. 주택이 몇 동이 있습니다. 볼게요. 자, 여기 1층, 2층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 동이 있어요. 건물 한 동입니다. 건물 하나예요. 그래서 면적이 뭐 57.74제곱미터, 46.11제곱미터 이런 게 있고요. 또 건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2층짜리 건물. 아까 우리 로드뷰로도 두 개가 있었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것도 비슷한 규모예요. 비슷한 규모의 이제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단층짜리 다용도실 6평, 6.62평 있고, 그래서 일단 건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큰 거 요거 두 개, 나머지는 뭐 다용도실 기타 이런 건 약간 뭐 부합물, 종물의 개념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데 어쨌든 다 매각 제외예요. 건물로 보이는 것은.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요. 건물이 또 있는 게 뭐 창고 0.64평, 베란다 1.5평, 2.94평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자그마한 2층짜리 건물 두 개, 그리고 6점 몇 평짜리 또 단층짜리 하나,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해서 이런 물건들이 전부 다 이것은 매각 제외예요. 자, 매각 제외인데 뭐 이런 자세한 거 뭐 사실은 주된 건물 두 개가 있으니까 창고도 있고 뭐도 있을 거라는, 베란다도 그죠? 있고 뭐 이런 저기라고 봅니다. 저는. 여튼 우리가 아까 지도상으로 그죠? 그래서 언제부터 있었는지를 살펴보니까, 그러니까 토지등기부의 최초 근저당 2016년 10월 11일 당시에는 건물은 없었다. 왜? 2016년 12월 로드뷰를 봤을 때 건물이 없으니까. 자, 그러므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 뭐 이렇게 이제 매각에서 제외되는 이제 건축물의 규모를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리고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건축물 대장인데요. 자, 건축물 대장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건축물 대장 두 번째 페이지가 중요하겠네요. 자, 여기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허가일, 착공일, 사용 승인. 자, 여기 허가일은 보니까 2016년 8월 29일입니다. 자, 그리고 착공일 보니까 2016년 12월입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아까 근저당 언제요? 2016년 10월 10일. 착공 자체를 두 달 후에 했다 그죠? 자,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이 이거 성립하지 않는구나 라는 그죠? 그런 확인이 우리가 지금 가능한 이제 내용입니다. 사용 승인이 2018년 12월이고 그리고는 보존 등기는 2019년 2월이고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이제 이것은 여러분 보시는 거 지금 요 화면은 뭐냐면은 법원의 현황조사서입니다. 현황조사서를 요것도 우리가 항상 경매물건 볼 때는 현황조사서, 매각물건 명세서, 그리고 뭐 가급적이면 문서 송달내역, 건축물 대장, 그리고는 그 여러분 흔히 사용하시는 그 경매 옥션 사이트에서 등기부 정리해 놓은 것만 보지 말고 원래 등기부도 또 열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니까 현황조사서 보니까 이제 방문을 해서 현재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을 만난 모양이에요. 그게 누구냐 하니까 소유자를 만난 모양이에요. 그래서 소유자 자기들이 점유 사용하고 있고 임대차 없다라고 소유자 오모 씨가 진술을 했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전입세대 열람을 하니까 그 오모 씨는 여자분이고 소유주는 여자분이고 그리고는 이제 세대주 그러니까 남편 그래서 남편 이제 세대주로 해서 이제 전입세대 열람돼 있고 그 외에는 이제 다른 전입세대도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등기부상의 하자 없고 첫 번째 살펴본 거는 그러니까 법정지상권 여부를 살펴봤을 때 별 하자가 없어 보이고 그리고 등기부상으로도 뭐 말소기준 등기 우리 근저당 바로 돼 있기 때문에 최초 근저당 있고 그들은 뭐 없고 그 다음에는 뭐죠? 여기 보니까 전입세대 열람하니까 소유자 세대만 있다.
그리고 만나서 소유자 만나서 저기 탐문도 아니 저기 조사를 하니까 뭐냐면은 자기들밖에 없다, 임차인 없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었고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고요. 그래도 또 매각물건 명세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각물건 명세서입니다. 매각물건 명세서 보니까 뭐 최선순위 설정 2016년 10월 11일 있고 뭐 조사된 임차 내역 없고 그죠? 그리고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기에 자,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을 위한 이 사건 토지의 대지 부분에 법정 지상권 성립은 불분명하다. 이건 이제 입찰하는 우리가 분석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고요. 자, 그렇게 되어 있고, 자, 그리고 또 뭐냐면은, 아까 처음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2021년 8월 23일 날 경매를 진행하려고 하다가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무슨 일로 변경이 됐나 해서 문서 송달 내역을 열어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채권자가 경매 신청한 채권자가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을 했어요. 네, 그래서 두 차례에 걸쳐서 원래는 했었네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경매 기일 이제 잡히려고 할 때 그때 한 번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경매 기일 다 돼갈 때 그때도 연기를 한 번 했었고 채권자가 두 번을 연기 신청을 했었고 그러다가 그래도 해결이 안 되니까 2021년 11월 10일 날 현재 채권자가 경매를 석행해달라 이런 식으로 된 것 같습니다. 특별히 물건 처리 내역에서도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보니까 2016년 10월 10일 날 땅이 거래가액이 1억 천이거든요. 1억 천인데 2016년도에 1억 천으로 샀는데 어떻게 이게 4억 얼마나 되냐, 6억 얼마나 되느냐라는 어떤 그 의문을 가지는 이제 그런 분들도 또 계시겠죠. 그래서 한번 토지 이용 계획을 저는 알지만 그래서 한번 열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여기 내려가서 공시지가 실거래가 여기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보세요. 지금 2021년 1월 달에는 제곱미터당 12만 7,800원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2017년도부터 우리 봐요. 2017년도 한번 볼까요? 2016년도 볼까요? 2016년도 2016년도 7월 기준은 제곱미터당 3만 얼마죠. 그 다음 2017년도도 3만 얼마고 그 다음 2018년도는 4만 8천원. 그래도 조금 올랐다 그죠. 그런데 2019년 1월 달에 갑자기 뜁니다 그죠. 뭐죠? 어떻게 11만 5천 얼마 2배 이상으로 뛰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조금씩 올라갔어요. 자, 이런 경우는 아까 우리 보니까 뭐였어요? 건물의 보존 등기가 2019년 2월 달이었죠 그죠. 자, 그렇게 됩니다. 네, 그런 거는 뭐냐면은 이게 이럴 때 그러니까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는 대지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 전에는 뭐 논밭이었는지 뭔지 알 수 없지만은 자, 그럴 때 땅값하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건물을 지어서 대지가 되잖아요. 그럼 가격이 오르잖아요. 논밭 같은 거, 논밭 과수원이라든가 뭐라든가, 그래서 임야라든가 여러 그런 저기에서 우리가 건물을 짓고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농지 같은 경우에는 농지를 대지로 전용을 하니까 농지 전용 분담금을 우리가 납부를 하죠. 그리고 임야를 그죠? 살 때도 산지 전용 분담금을 납부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개발 행위를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돼서 이제 대지가 됐다. 이러면은 그 땅의 가치가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건물이 생기는 그 시점에서 이렇게 공시지가가 완전히 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땅값 있잖아요. 물론 잘 하시는 분은 잘 알지만 아주 초보분을 위한 강의입니다. 제 강의는 경매 초보 탈출입니다. 그래서 땅값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조사하러 갔을 때 똑같이 있잖아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땅이라 하더라도 지금 현재 논밭 과수원 또는 임야 일대하고 옆에 건물이 지어져서 뭐 대지라든가 공장용지, 창고용지일 때는 완전히 가격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다 감안을 하셔서 이제 땅값을 여러분이 조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갔는데 뭐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1종 주거지역, 2종 주거지역, 3종 주거지역, 뭐 준주거지역 다 다르잖아요. 자, 그러면은 건폐율 및 뭡니까? 건폐율 및 저기 그 용적률이 다르죠. 그에 따라서 또 가치도 다른 거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땅값을 비교를 하셔야 돼요. 여기 얼마니까 여기도 얼마.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고 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지목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역시 땅값에 그래도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은 적고요. 자, 여기 보면은 전혀 등기부상으로는 어떻게 해요? 지금 토지 등기부에 2016년 10월 달에 매수했고 그때 바로 근저당 설정됐고 그래서 여기 말소 기준 등기되니까 밑으로 다 말소되고 그래서 등기부상으로는 하자 없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건물이 이제 이렇게 소유권 보존이 됐습니다. 소유권 보존되면서 바로 여기 가처분하고 올라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밑에 경매 신청한 이모 씨가 뭐냐면은 이 건물을 뭐죠? 마음대로 이 소유주가 매각을 하거나 뭐 임대를 주거나 뭘 하지 못하도록. 자, 그러고 나면은 만약에 매각을 하거나 임대를 주거나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그 행위를 하게 되면은 이분이 이제 채권을 그저 회수를 하는데 어떤 지장이 있을까봐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가처분을 걸어놓은 거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토지만 나왔고 건물이 꽤 있단 말이에요. 건물이 꽤 있어요. 건물이 쭉 보면은 그래서 단독주택 두 동이 있고 다용도실, 창고, 베란다 막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냐면은 어, 건물이 그죠? 최초 그러니까 등기부상의 최초 근저당 2016년 10월달 당시에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제 결론이고 그렇습니다. 법정지상권 공부하시는 분 이제 막 공부하기 시작한 분에게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저기로서는 토지 건물 소유주가 동일하지 않으면 아예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따질 거 없이. 그런데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동일하지 않을 때는 차지권을 따져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차지권에 대해서는 제가 올려놓은 영상, 다른 또 영상이 있으니까 또 궁금하신 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법정지상권 여부에 대해서 성립 여부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거를 그 건물이 그 당시에 있었냐 있었지 않느냐는 여러 가지 조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오늘은 간단하게 로드뷰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내일 모레 수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